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경향 방기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접촉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행사에 심재철 원내대표 또 이제 같은 당의 이제 전희경 의원, 곽상도 의원 이런 의원들이 참석을 하면서 접촉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 행사가 지난 19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사학정책 관련 간담회였는데요. 예. 이 자리에 이제 그 하윤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 하 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전 의원 이게 행사에 참석을 했고 이 하 회장 인근의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심 원내대표와 이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고요. 예. 그 원내대표실과 의원실 보좌진들도 함께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뭐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고 이런 거는 지금 이런 이유 때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본회의 자체가 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됐으니 그 안에서 이제 진행될 예정이었던 대정부 질문도 연기가 됐고 예. 코로나19 특위 구성도 다음 본회의까지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예. 미래통합당 의원총회도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요. 국회의원회관 출입구, 본총 현관, 기자 출입구, 소통관 반면 출입구 모두가 다 지금 폐쇄된 상황입니다. 기자들도 출입할 수 없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인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민주당도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중단한다. 그리고 각 후보들도 지금 보니까는 뭐 하는 후보도 있고 하지 않는 후보도 있습니다만은 선거 운동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후보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당분간 이제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다. 그 민주당에서 얘기한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는 선거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미래통합당 그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직접 또 대면 선거 운동을 벌이면서 좀 구설에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의원 일부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총선 자체를 좀 일정을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예. 총선이 치러지는데 그때까지도 코로나19를 잡지 못한다고 하면 투표소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역대 또 최저의 투표율이 나올 수 있고 민심이 왜곡될 수 있고 그러니까 총선을 연기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막상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기표소나 이런 곳에서 사람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접촉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여야 지역구 공천 작업 결과가 발표됐고 몇몇 지역구는 대진표가 결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좀 가장 관심을 모였던 곳이 서울 구로을이었는데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 원래는 불출마 선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서서는 아예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미래통합당에서 이른바 이제 자객 공천으로 구로을에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그 윤건영 이게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죠. 이쪽에 이제 출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 실장을 잡기 위해서는 직접 가야 한다라는 이제 당의 결정에 따라서 자객 공천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다른 관심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강서을이 있죠. 서울 강서을. 여기는 이제 유재수 의혹 폭로자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강서을의 민주당 후보는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이제 단수 공천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제 두 분이 이제 맞붙게 된 상황이고 또 한 지역구가 서울 송파갑인데요. 여기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내세운 후보가 검사 내전의 저자 김웅 전 부장검사가 단수 후보로 추천이 됐고요. 원래는 그 미래통합당 박인숙 의원 지역구였는데 박인숙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네, 불출마 선언해서 공석으로 남아있던 곳이었죠. 민주당은 송파갑에 누굴 냅니까? 네, 민주당 송파갑은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문미옥 전 과기부 1차관, 조재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이 이제 공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은 안 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오늘 전략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지역이 또 있죠, 여기 말고. 예, 그렇습니다.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이번에 들어온 인물인데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이분이 이제 경기 고양정에 전략공천이 됐고요. 예, 동작 의뢰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고양정으로 낙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김현미 의원 그 지역구, 김현미 장관 지역구죠. 그리고 부산 남갑에는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공천이 됐고요. 경기 의왕 과천 요 지역구에는 이소영 변호사 이분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김앤장 출신이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으로 이제 투입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경북 경주에는 정다은 참교육 학부모회 경주 주회장 이분이 이제 공천이 됐고요. 제주 갑에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전략 공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경선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예,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유통, 여행, 항공업계가 엄청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내수시장 자체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뉴스를 접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곳들 이제 큰 곳들도 휴점 조치가 되면서 이 자체적으로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이제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 같은 곳, 뭐 전주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또 이마트 홈플러스, 면세점, 영화관 이런 곳들까지 전부 다 휴점이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용에도 불편을 겪었고 매출에도 좀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요.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바닥 경기가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지금 타격이 심한 상황인데 지금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냐면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합친 정도의 경제 피해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아침 회의에서 관광객이 감소하고 내수와 소비, 대중 수출이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조금 이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좀 제약될 우려가 크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정부가 추경을 검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추경을 검토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이제 피력을 했었죠. 야당은 처음에 반대하는 것 같더니 말이 조금 바뀌어갖고 그렇습니다. 찬성한다는 걸 돌아섰습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코로나 추경에 이제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요. 사실 이제 청와대와 정부도 추경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보류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워낙에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이제 청와대와 정부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추경 규모는 이제 슈퍼 추경 정도로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메르스 때가 11조를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 이상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제 정부가 이번 주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국회에서 의결이 가능한데 이게 얼마나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시장이 완전히 침체 기로에 있는데 반대로 온라인 쇼핑 매출이 급증한다. 대면하고 하지 않겠다. 이런 소비자들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나가기가 좀 두려우니까요. 다 온라인 주문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배달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또 안전 또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온라인 주문이 평소 4배 이상 된다고 4배. 합니다. 그러면 배송이 지연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정말 이제 엄청나게 주문량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직접 물건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일단 좀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고객분들도 좀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확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이 택배 회사, 배송 회사, 물류 회사, 유통 회사들이 관련해서 이제 방역을 많이들 좀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직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물류 캠프 안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 안에서 살펴봤더니 모든 분들에게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해당되는 직장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민주당 내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예.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 예. 근데 이제 우회적으로 자꾸만 이런 통로들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논의를 거쳐서 민병대가 조직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고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창당은 안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뒤로 여러 의병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을 내가 말릴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또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요. 아까 구로울에 출마를 앞두고 있죠. 이분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비상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좀 우회적으로 통로가 열린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렇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면은 총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기감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바람을 좀 잡는 게 아니냐 싶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무소속의 손혜원 의원이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손혜원 TV 유튜브 채널이죠. 여기서 민주시민을 위한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일을 좀 가담할 것이다라는 그 의지를 좀 표명을 했었죠. 그래서 좀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제 야당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입장을 내고 비판을 했죠. 정의당 같은 경우는 가장 반발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지금 2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아직 진전이 없다고 하면은 글쎄요.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요. 총선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지금 이제 그런 일정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적어도 2주 안에는 민주당이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이제 창당이 가능하고요. 이 안에서 빨리빨리 이제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경향 반기웅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재 대구 지역에서 발생 규모가 가장 큽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대구시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에서는 지금 전쟁 중인 군인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복기 대구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타깝게도 오늘도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지금 대구 경북상 전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는 매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일 많은 환자들이 아마 자고 일어나서 보도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아마 한동안 계속 이 추세를 갈 것 같습니다. 예, 그 인력도 많이 부족할 테고 또 병상 확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력은 지금 뭐 중앙정부에서 의료진들을 조금 파견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도. 예, 지금 중앙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인력 차출이 되면서 계속 이제 자원봉사 인력과 같이 이제 들어오고 계시지만 지금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병상 수급과 의료 인력이 지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본부장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가장 문제는 그 신천지 교인들인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런데 예. 뭐 뉴스를 보면은 이게 자가격리가 제대로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교인들 중에 확진 환자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이 많던데 지금 예.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아마 전염이 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오늘 한 9,336명에 대한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저희들 구군 공무원 한 3,000명이 이제 하루에 2번 이상씩 자가격리 상태에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 이제 혹시나 거기 신천지 교인 중에서 의료진이나 교사 등 고위험군이 이제 예측이 되는 분들은 예. 대구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요일부터는 이제 증상이 좀 있다고 그전에 말씀하신 1,193명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구군 보건소 등 선별 진료소 말고도 이동 검진 팀을 45개 팀을 꾸려 가지고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검진도 나가고 있고요. 예. 하루에 2번 확인하는 건 전화 통화일 텐데. 예. 통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협조는 어떻게 잘 됩니까? 협조가 그전보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예. 네. 다행스럽네요. 그것만큼은. 예.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그 대구 보건소 직원 이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져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 격리 통보 전까지 본인이 교인한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던 겁니까? 예,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이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분과 접촉한 환자라든가? 저희가 이제 선제 조치로 지금 그 보건소를 다 이제 폐쇄를 하고 거기에 역학조사반 투입하고 일단은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을 빨리 지금 자가 격리를 시키고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지금 빨리 지금 검사를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망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예. 지금 대구 지역 이외에서는 그 확진 환자들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TK 지역에서는 그 환자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얘기 들려서 지금 확진 환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확진자 사망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분석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 지역에도 이제 그 사망률이 좀 높을 수 있는 군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고 지역에 이제 각 그 상급 종합병원에서 가급적이면 지금 그 음압병실을 예. 중환자 위주로 좀 할 수 있도록 빨리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고요. 그 경증 환자와 중환자, 중증 환자를 분류하는 작업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하든 경증 환자들은 사실 또 잘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예. 그러나 그중에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나올 수 있는 중증 환자들을 빨리 체크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전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를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나 노령 환자들은 빠르게 좀 우선적으로 음압병실로 가는 그런 방법을 지금.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증상 자체가 조금 더 진행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협진 시스템을 저희들이 잘 하고 있어가지고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이나 이런 데서 경증 환자를 빨리 다 넣어서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상급 종합병원으로 예. 바로 전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병상이 좀 모자라는 거 걱정이시라고 했는데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병상 수급이 사실 저희들이 가장 처음에 신경을 썼고 아직까지 자가 격리 중인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병상 수급을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하고 그다음에 대구의료원을 이제 경증 환자 제일 먼저 이제 넣도록 하고 있고요. 또 대구보훈병원 대구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이죠. 그다음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이렇게 해서 전담병원을 4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기 확보되는 병상이 520병상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을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한다면 병상 수가 이제 한 그 정도 병상 500병상 정도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대구시장의 브리핑으로서는 2주가 고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전문가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번 주가 이제 고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 화요일 정도에 이제 첫 환자 10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됐을 때 예. 바로 예측하기를 아마 100명, 1000명까지 예측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병상 확보부터 그다음에 인력 확보부터를 바로 화요일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국군 대구병원들 업무 협조도 바로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협조가 지금 많이 또 같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전부 다 의료인들이 나서 주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 제일 감사한 거는 지금 대구 시민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이동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예. 지역 경제는 어려운 게 맞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확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전파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을 또 지역에서 좀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대부분 매출을 상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가 고비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의료진 감염도 심각해졌었는데 어떻게 의료진 예. 감염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우리는? 의료진 감염은 사실 항상 위험하고 걱정이 됩니다. 왜냐 예.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코호트 격리라 그래서 많은 환자를 한 병동 병상에 이렇게 같이 넣은 상태에서 의료진들이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예. 경우에는 아무리 방호복을 잘 입고 들어간다 그래도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지금 대구시 공무원들과 모든 분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예. 면역 자체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감염이 될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걱정은 되지만 지금은 뭐 방법이 없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고향이 경북이기 때문에 많은 친척들이 거기 살고 계셔서 걱정이 좀 되는데 예. 우리 본부장님 격려해 준다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셨는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김은지님께서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정윤님께서 다들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 자영업자분들 직격탄 맞으셨을 텐데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 드리네요. 힘내세요. 김은숙님께서 여기는 전주입니다. 대구분들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의료진과 공무원분들의 안전이 기원합니다. 또 0277님께서 문자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본 국민들입니다. 대구 경북 시민들과 국민들 현장에 계신 의료진분들 힘냅시다. 이렇게 격려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예. 힘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도 힘내고 예. 정말 오늘도 많은 물자들이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말까지 사실 마스크도 부족해서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사용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는데 예. 진짜 많은 물량이 오늘 전국에서 아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예. 감사하고요. 예.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대구 경북 시도민을 응원해 주십시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방역 당국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전국적으로 대구 경북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자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 또 특히 TK 시민들께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도민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그러면 전파가 안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감염 전파되는 단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는 곧 메르스 우리가 잘 극복했다시피 극복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시고 서로 힘들겠지만 서로 함께 한다는 생각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본부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복기 대구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